이번에부터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직접 인수해서 동업자랑 같이 해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싸지 않네. 무조건 고집한다고 우리가 또 낮출 수도 없는 거잖아. 자선사업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송 대표님 입장에서도 한국대 지붕에다가 할 필요가 없고 좀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나쁘시겠네. 긴급.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종건이 지금 얼마야? 지금 이제 종건 견적이 역 공사비. 뭐 비싸게 들어온 데는 중후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라고 여기가 지금 원대. 봤어 견적서? 견적서를 공정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재 하나하나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받은 거 명함이랑 그 견적서 다 공유할 거잖아. 맞아요. 투자자분들한테 다 공유도 해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일반 관리비만 해도 이 돈으로 어떻게 소장 반장 월급이 나가고 현장 그 임시로 임대해서 쓰는 임대료하고 그런 관리 식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를 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어느 공종이 제일 많이 차이나지? 건축에서 많이 납니다. 건축에서? 네. 아니 우리 사실 우리 안반 나왔잖아. 그러면 토목은 어때? 토목은 비슷해요. 토목은 비슷해요. 근데 여기 이제 공종별로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자료는 동일하게 제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토공비를 그냥 타이트하게 잡은 게 아닌가? 이거 우리가 그 견적 요청할 때 다 그 적산해가지고 준 거 아니야? 그렇죠. 물량 이제 공내역서의 수량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단가가 다른 거네? 네, 단가만 다른 거죠. 그럼 뭐 그러면 단가 있는 거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운영비나 이런 거가 적절한 건지. 그리고 이제 설비 한번 보시면 에어컨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시공비가 130만 원으로 이 현장에 대한 설치를 한다는 거는 냉난방기 공사. 그럼 우리도 여기다 맡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안전하고 사고 없이 정말 좋은 품질로 시공이 된다 하면은 깔끔하게 우리가 공사를 포기를 할 수는 있는 거니까. 아니 이거 처음에 견적 요청할 때 증액 절대 안 되는 조건으로 냈단 말이야. 그렇죠. 제가 그냥 단순히 모르는 시공사에 딱 했을 때 최저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내역 어느 정도 보고 거르기도 하는데 너무 차이 나는 최저가면. 근데 여기는 대표님 건물도 한번 증액 없이 했었지. 네, 완공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돼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한번 미팅을 해보지 여기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건지 무조건 고집한다고 우리가 또 낮출 수도 없는 거야. 자선사업 할 수 없으니까 그 금액이 적합한 건지 해서 현장에서 아예 잡는 건 어떨까요? 토목 얘기를 할 거면. 현장에서 해야 돼. 그리고 현장 봐야 되는 게 건축 내역서 한번 보실래요? 건축 내역서에 철근 콘크리트로 가보시면 여기 이 금액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사각형 건물 좀 반듯하게 올라가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는 단가란 말이에요. 깍두기 건물.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가로 할 수 있다면은 이것도 여기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거 말고도 물량은 같은데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 시행사 입장이고 시공사 입장이니까 한번 둘이 가서 만나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요? 난 그날 골프가 있어가지고. 뭐야? 대표님 지금 갑자기 무슨 회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 오늘 논현동에 하고 있는 공투 프로젝트 이제 시공사 선정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또 시공사를 인수했잖아요. 네. 인수했으면 이제 당연히 제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동안 제가 공사를 해오면서 다른 시공사에 하면서 사실 지금 소송 중인 데도 있고 시공사랑 네. 다른 원룸 건물 수강생들 많이 지으면서 미진했던 데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부터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직접 인수해서 이제 동업자랑 같이 해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싸지 않네. 그래도 어쨌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제가 이제 뭐 하긴 하지만 여기에다 수익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다 비교하고 그런 자료도 다 나갈 건데 해보니까 그래도 좀 저렴하긴 했는데 더 싼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한번 따로 미팅을 해서 진짜로 시행사 입장에서 그게 진짜 적합하고 싸다. 근데 우리 종건이 그걸 못 맞춘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싸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인수한 그게 없으니까 한번 거기는 직접 미팅해서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견적. 근데 견적서만 봤을 때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한번 미팅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강의 때도 말씀하시는 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런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사실 싸면은 그런 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견적서를 못 본 상태에서 싼 것만 선택하면 그게 실수가 되는데 네. 공사도 저도 꽤 해봤고 그다음에 특히 이 친구는 시공만 10년 넘게 했으니까 네. 같이 견적서를 보고 검증했는데도 싼 게 더 적합하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죠. 일단 뭐 가격만 보진 않고 그 회사가 했던 레퍼런스나 현장 소장 누가 볼 건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견적서랑 그다음에 이제 계약하게 되는 특약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실 뭐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한 다음에 그럼에도 싸다 사실 그러면 해야지.
대표님 마지막에 대표님은 참여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공 선정이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직접 참여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시행 이쪽 프로젝트 실무는 또 총괄은 또 우리 임장머신이 또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사 대표님이 또 저랑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자리에 있으면은 조금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객관적으로 미팅을 하려면 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날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미팅하고 저는 이제 결과 공유 받고 그 다음에 한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메라를 들이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단독 촬영. 저희 황금돼지 TV 구독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철거 때문에 이슈가 있었던 네. 언주역 인근의 프로젝트 현장을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가 현장이 약간의 경사지도 있고 집안 조사를 해보니까 토목공사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그 비딩했던 시공사들 중에 좀 괜찮은 곳들 또 저희 황금돼지 종합건설도 있잖아요. 네. 좀 다 같이 모여서 현장 검토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시행사 대표 입장으로서 견적을 동일하게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라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황금돼지 종합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있는데 굳이 다른 시공사까지 불러서 이렇게 비딩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건 대표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황금돼지님이 일단 저는 종합건설과 관련이 없는 제3자죠. 저는 뭐 거기에 지분도 없고 네. 뭐 실무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저는 시행사 입장에서의 업무를 보고 있어요. 네. 언주역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 꼭 계열사를 이용한다기보다 공정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정말 건물을 잘 지을 수 있고 가성비도 좋게 시행사 입장에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제 임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니 편 내 편 안 하고 공정하게 비교를 하고 공정하게 갈구고 있습니다. 지금 논현동 프로젝트 준비하신 지가 1년 정도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작년 11월에 계약했으니까 거의 10개월 정도 됐네요. 지금 전담으로 맡아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네, 힘들지 않고 우리 다른 영상에서도 매번 얘기했는데 딱 그 착공 전까지가 제일 재밌을 때입니다. 설계 디벨롭도 하고 다양한 건축사님, 시공사님 비교도 해나가면서 시행을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스트레스라고 하면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거. 대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금리를 더 낮게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인데 건축사, 시공사를 만나는 건 전혀 부담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우리가 뭐 오늘 쭉 촬영하실 거잖아요. 네. 대표님, 그죠? 그래서 그 내용도 어느 정도 다 오픈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제가 실시도서 보내드릴 때 집안조사 보고서도 같이 드렸는데 보셨나요 혹시? 토공비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암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네. 어디에 이제 타공을 하셨죠? 일단 기존에 했던 거는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저 위쪽 끝에 하나. 기존에 다가구 주택이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추가 한 공을 최근에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저 뒤쪽 가운데로 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뭐 여기 위에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카페 여기 바로 아래쪽에 있거든요. 가서 좀 얘기하시죠.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종건이 있어서 뭐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무조건 종건에 공사 줘야지 했는데 그래도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비교하고 돈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좀 득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견적을 산출을 했는데 시기에기해서 저희가 이게 더 비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송 대표님 입장에서도 굳이 딴 데다가 맡기면 더 싼데 한국대지 공원에다가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기분이 나쁘시긴.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돼서 뵙자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관리비랑 이윤 이쪽이 굉장히 적으셔서 좀 소장급여는 어떻게 주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이제 현장에서 뵙자고 한 거는 혹시 막 그런 토공비나 이런 게 뭔가 현장 여건이 반영이 안 됐나 싶어서. 근데 일단 송 대표님도 고민을 하셨던 게 방배동거 해주셨을 때 뭐 진짜 증액 없이 프로젝트 잘 끝내주셨던 것도 있고 또 한 번 호흡도 맞춰봤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고 나면 안 되고 또 이게 투자자분들도 뒤에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나가고 있고 증액이나 이런 이슈가 없기를 희망해서 일단 이렇게 좀 뵙자고 한 거고요. 그럼 서로 싼업체 소개시켜주면 더 내려가겠네. 건설사들끼리 원래 그렇게 하면 서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제 협력업체 뺏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설회사 저도 친하게 지내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친하면 좋아요? 아, 좋죠.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송 대표가? 솔직히 건설회사 왜 있냐? 편집.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토목인 것 같습니다. 토목에 따라서 견적이 늘어날지 떨어질지 그 부분들이 시행사 대표님이나 시공사 대표님들이 가장 큰 이슈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만 잘 해결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인터뷰 한다고 거짓말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시행사 대표님, 뭐 건축주님 이렇게 만나 뵀지만 황금대지 대표님이 되게 신사답다. 기본적으로 시행을 여러 번 해보셔서 그런지 이게 문제다 싶으면 원활하게 공사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개월수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자리 자체가 좀 생소한 자리긴 해요. 시공사 두 군데를 불러다가 시행사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혹시 오차가 있거나 추가 비용이 들 만한 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허심탄회하게 하면서 서로 그래도 좀 조율을 잘 한 편이고요. 서로 조금 이제 스펙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한 견적서를 다시 내기로 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비교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현장 또 진행되는 거 계속해서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